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비트코인, 파이코인 등 모든 코인과 지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갑과 코인은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그 코인의 개념과 이 지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은 현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지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갑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통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갑의 역할은 지폐 또는 동전을 보관하는 게 지갑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게끔 해놓는 하나의 화폐를 보관하는 이 보관 장소,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다면 통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죠. 은행에서 관리를 해주고 우리가 여기다 지폐나 동전, 화폐를 넣어놓으면은 이거에 따른 뭐 이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지갑보다는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게 바로 이 오프라인에서의 지갑과 통장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코인 시장에서의 지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지갑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리에이스님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유튜브를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코인에서의 지갑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지갑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파이코인도 지갑이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의 코인들도 지갑이 있는 것인지, 지갑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갑이든 하나의 지갑에 다 옮길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하나의 지갑에 다 옮기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코인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업비트 거래소, 그냥 한국의 대표 거래소인 그냥 업비트 거래소를 예시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업비트 거래소만 봐도 여기 코인 어세츠 보면은 디지털 자산이 225개예요.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건 424개예요. 더 많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225개 코인을 하나에다 다 보관할 수 있다? 사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근데 요 개념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야 돼요. 1번은 우리가 그 은행 같은 존재라고 하면은 어떤 겁니까? 바로 CEX 거래소라고 해요.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하는데, 중앙화 거래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뭐 해킹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책임 소재는 어디에 간다?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게 털리면 중앙화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뭐 등등등 많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래소들이 뭐다? 바로 중앙화 거래소예요.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래소를 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지갑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탈중앙화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행에서 관리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그냥 현생에서의 지갑, 여기 지폐하고 동전 들어있는데 이거 그 뭐죠? 관리하지 않잖아요. 은행에서. 그렇죠? 내가 돈을 넣어놓지 않는 한 관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갑은 개인 지갑의 개념과 조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는 뭐 이런 거예요. 저 지갑이 꼭 없어도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 CEX 거래소에서 우리가 거래만 할 거면, 코인을 매매만 할 거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사실 2021년도까지는 어땠습니까? 코인 지갑 안 만들었어요. 뭐 메타마스크 옛날에 그냥 만들어 놓고 있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거 그냥 안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데, 21년부터 본격적인 지갑 만들기를 시작해서 일부 지갑에 뭐 이렇게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계정이라는 표현보다도 비밀 구절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거를 개인이 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이 지갑도 똑같아요. 이 지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인 지갑, 없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왜? 코인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근데 파이코인도 지갑이 있다라고 했고, 파이코인도 월렛이 있잖아요. 파이 월렛이. 추후에 파이 월렛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코인들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파이코인을 나중에 출금에 대한 개념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파이코인에 있는 지갑에서 다른 거래소로 출금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업비트 거래소에 출금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업비트 거래소에는 여기 파이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팔 수도 없고 지갑 자체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다 입금을 시키려고 해도 입금을 시킬 수가 없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똑같이 파이를 사서 지갑에다가 보내고 싶어도 그 지갑에서 파이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보낼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하고 있는 뭐 카이아 월렛. 카이아 월렛에다가 여러분들 뭡니까? 파이코인 못 넣죠. 반대로 카이아 월렛에서 파이 네트워크 지갑에다가 우리가 클레이튼, 카이아 못 보내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파이가 메타마스크 지원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솔라나를 갖다 카이아 월렛에다 보낼 수 있나요? 못 보내요. 왜냐면 네트워크 자체가 틀리고 팬텀은 솔라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솔라나를 주력으로 하는 지갑이기 때문에 솔라나가 거의 대부분 솔라나 계열의 그런 밈코인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바로 팬텀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도 똑같이 파이 월렛, 우리가 지금 파이 네트워크 안에서 쓰고 있는 지갑은 이게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의 통제권은 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비밀구조를 탈취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비밀구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 예를 들어 거래소, 비트코인을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이라 했는데 결국에는 파이 월렛에서는 옮길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당장에는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옮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지원을 하면 모를까? 이 상태는 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파이 네트워크는 이 자체의 네트워크가 있는, 고유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혹시나 지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파이를 채굴 해서 지갑이 있는데 어느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는 아마 이전에 영상이 나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코인 월렛은 정말 다양해요.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뭐 코인베이스 월렛 뭐 등등 많거든요. 근데 뭔가 한 번에 다 쓰고 싶다면 사실 거래소에 있는 그 지갑들 있죠. 여기 입출금 쪽에 가면 나와 있는 그걸 쓰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거래소를 당연히 사용해야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 제가 언급해드린 팬텀, 메타마스크, 카이아 월렛 이런 것들은 지갑을 만드는 순간부터 그 소유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제3자가 또는 거래소에서 이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과 코인, 결국에는 코인, 지갑은 꼭 있어야 되나요 하는데 있으면은 저는 그래요. 있으면 유용하고 없어도 사실 굳이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통장 있으면 좋죠. 없어도 굳이 상관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뭐 거래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뭔가 행위들을 할 거 아닙니까? 코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갑 정도는 하나 정도, 2개 정도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거래소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두 개 정도의 회원가입은 또 필요하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지갑에서 자유롭게 옮기고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나중에 거래하려고 가입하고 하면 늦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냥 거래소에서 트레이딩만 하는, 그냥 순수하게 매매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저도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그렇게 지갑을 필요로 하지 않고 메타마스크가 뭔지도 사실 그냥 잘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씩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도 잘 나와요. 솔직히 제 채널에서는 그 개념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전문성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면은 요렇게 좀 예시를 드는 게 맞을 것 같고, 혹시나 예시가 약간 부적절하다 생각이 드신다면은 뭐 그거에 대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추가 코멘트를 남겨가지고 요 정도면은 우리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은 또 글 남겨주시면 고정핀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